2028년도 총선 때까지는 그 당을 계속 유지시킬 것 같고 그 직전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든지 아니면 접수하든지 그런 움직임이 보일 것 같아요. 1차 목표는 2028년 국민의힘 접수. 어렵죠. 한마디로 어렵다. 어려운데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 그 문호는 열렸다고 봐요.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접수가 어렵다. 당권을 잡고 뭐 2030년 대권에 나갈 수 있는 기반까지 가질 수 있겠냐, 전 어렵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준비한 저희 네 번째 의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컷오프 불복하면 된다. 김영환 충북지사죠. 공관위에서 이정현 공관위원장 시절이었죠. 컷오프 당에서 저렇게 삭발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게 법원에서 인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컷오프 결정은 잘못됐다, 이렇게 법원이 결정을 한 건데, 이런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기사회생하는 후보들이 지금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지금 총 8건의 가처분 신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좀 불문율이었는데 정치권의 일은 사법이 통제하지 않는다, 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 불문율들이 좀 있었는데, 이전과는 좀 달리 이 가처분들이 인용되는 사례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정당의 공천이 또 법정 싸움까지 번져서 야,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그런데 정 의원님 보셨을 때는 이게 공천이 정말 잘못돼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법원이 조금 과도하게 정당의 공천에 개입한다고 보시나요? 어떤 쪽에 좀 더 무게를 두시나요? 사실 그 공천이라는 것은 그렇죠. 정당이 할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정치 행위거든요. 그렇죠. 정치적 판단인데, 추상 같은 권위를 가진 공천관리위원회, 또 네. 지도부였다면 저렇게 함부로 뭐 가처분 신청 내고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이 나중에 또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잘못 보이면 뭐 앞으로 정치하는데도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뭐 가처분 신청 쉽게 내지 못할 것 같은데, 저는 뭐 8건 올라간 것 중에 지금 김영환 지사 1명 인용됐을 뿐이지 나머지 7명 다 기각될 거라고 봐요. 근데 김영환 지사는 왜 그럼 인용됐느냐? 네. 이게 컷오프를 하는 순간에 새로운 사람에게 또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공고기간이 3일이어야 되는데 하루만으로 단축했다는 거, 이게 명확한 그 당연 당규 상에서 규정한 절차 위반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영환 지사에 대해서만 이례적으로 인용을 한 거지. 받아들였다. 주호영 의원, 우리 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김영환 된 거 보니까 거기에 논리를 다 제공했다는 주호영 의원도 인용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단칼에 잘라버렸잖아요. 그랬죠. 여론조사 1, 2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누굽니까, 저 포항시장의 김병욱 네. 전 의원, 그분도 기각됐죠. 인용에 그 가처분 신청했는데 기각됐거든요. 나머지 분들도 지금 뭐 이렇게 하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일장춘몽일 겁니다. 일장춘몽. 자, 사실 지금 정 의원 말씀처럼 가처분 인용된 건 아직까지 김영환 지사 1명밖에 없는데, 사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여기는 삭발까지 하고 다시 경선이 진행이 되게 됐습니다. 후보 사퇴를 선언했던 윤희근 전 경찰청장도 복귀를 해서 후보들끼리 먼저 경선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긴 분 한 분과 현직 지사가 다시 또 경선을 하는, 그 소위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던 한국 시리즈식 경선이 여기서 결국 성사가 됐는데, 이게 좀 긍정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시간만 낭비한 거라고 보세요? 웃기죠. 웃기는 일인가요? 웃기는 상황이에요. 뭐 어떻게 분석을 하거나 평가하기가 너무 힘들고 네. 엉망진창 난장판이 아니었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엉망진창 난장판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뭔가 단수공천 준 데는 다 해결하고 떠나버렸지만 문제가 되는 지역은 하나도 결정을 못 내리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좀 도망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공관위원장이 신뢰를 갖고 권위를 갖고 결정을 내리면 다 따라야 되거든요. 왜 따르냐? 야, 저거는 공정하구나. 정말 저거는 각종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논리와 여러 가지 자료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처음부터 그냥 뭐 현역 단체장들 불출마 선언해라, 아니면은 그냥
사퇴하고 뭐 예비후보 등록해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자기 생각 고집신념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신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정현 공관위원장 책임이 거의 90%고 그런 사람을 임명한 장동혁 대표도 큰 책임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당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역량이 떨어졌으면 무슨 일만 있으면 저렇게 법원 가져가느냐. 그러니까 참 국민의힘이 많이 망가졌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두 분의 쓴소리에도 불구하고 달콤한 하루님은 두 분을 응원하는 또 슈퍼챗을 남기셨는데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사실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은 오늘 그 보도를 보니까 조만간 다음 주 후보 등록해서 예. 광주 출마하겠다. 그 통합지사 출마하겠다. 그러면서 30% 지지율을 천명했습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 과연 뜻대로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 상황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출마는 뜻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득표율은 뜻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무려 30%나 지난 2022년 전남지사 선거에 나가서 18%인가 득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8% 득표도 보전은 받았죠.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그랬죠. 봅니다. 15%를 넘었으니까. 저는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많은 정치 전문가들이 굉장히 비판 많이 했어요. 뭐 저도 공천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하는데 그러면 전남 광주 통합시장 선거에 나가는 것까지 비판받을 일이냐?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후보는 없으니까. 우리 당에 후보도 없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처럼 호남에서 상징성을 가진 보수 정치인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도 지금 당선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후보 60일 한다고 해갖고 엄청난 권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까지 노욕이다 제대로 하지도 못해놓고 런정현 이런 식의 그 비하 같은 거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마침 우리 또 장 의원님이 이렇게 또 나오셨으니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같은 우리 장 씨, 장 대표, 장동혁 대표 선거에서 졌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 본인이 이제 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사실 모든 분들은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당명도 바꾸겠다고 하고 또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고 장 의원님이 보실 때도 선거가 지더라도 장동혁 대표 체제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퇴 안 하려고 할 텐데 네. 그게 가능하겠어요? 우리 동아일보부터 가만두겠습니까? 장동혁 당신이 당대표 지도자로서 제대로 된 판단과 행동을 하고 있느냐? 장동혁 버려야 된다, 사퇴해라 그렇게 압박할 거 아니에요. 못 견뎌요. 정치인이 어떻게 견딥니까? 선거에서 폭망했는데 그 책임을 한동훈 대표가 말이야 무소속으로 재보궐선거에 출마해가지고 한동 보수의 표를 갉아먹었다, 분열시켰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때문에 졌지 나 장동혁 때문에 지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정치 지도자라면 선거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모습 보여야죠. 근데 안 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이미 지방선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가 발표됐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정치 지도자나 당대표는요, 저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위를 구성합니다. 선거 전에 하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 쇄신과 개혁을 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를 밟고 가라. 그럴 생각이 전혀 없고 계속 해가지고 그 소리는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냉면 먹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냐. 하지만 저는 지방선거 끝나면은 대단히 장동혁 대표는 비참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비참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도자 같은 동료 의원 당대표로서 언론부터 당에 있는 구성원들까지 그 사람을 그렇게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정치로 대단히 불행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와 같은 외부에서 계속 막 소리치고 외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민주당 얘기를 안 짚고 갈 수가 없는데 오늘 또 경찰이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도청을 압수수색했는데 민주당 전북도당 청년들에게 대리운전 비용 현금으로 지급한 소위 돈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에서 또 신속하게 제명을 했고 또 이 와중에 김관영 지사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고 자,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후보 공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사실 김관영 지사 측에서는 조금 억울하다, 절차적 정당성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결국에는 정청래 대표가 과감하게 본인의 의지로 이렇게 컷오프를 바로 제명을 시켰다는 건데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병기 의원 앞서 각종 비위로 제명당했던 의원들만 무려 4명인데 정 의원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이게 잇따라서 계속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사건이 전체적인 지방선거 민심에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큰 영향 없이 결국 이대로 그냥 흐지부지 앞선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넘어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 뭐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발생한 지역이 전북이라는 특성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 저는 전북 도청에 대한 압수수색 왜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이 얘기가 불거졌을 때 돈 봉투를 준비해 왔는데 그게 김관영 도지사의 개인 돈이었을까? 아니면 뭐 도지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자금이었을까? 돈은 어디서 났을까라는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네. 아마 그런 차원 아닐까? 또 하나는 본인이 회수하려고 노력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회수했다고 했잖아요. 그 회수가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요 두 가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압수수색이 진행됐을 것 같은데 김관영 도지사 아주 인품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백히 잘못은 한 거예요. 본인도 정말 죄송한 일이고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즉각 제명한 거 그거에 가처분 신청했는데 법원이 그거 받아주겠습니까? 받아줄 일 없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좀 낮다. 네, 뭐 그 민주당 당원 당규에 이게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최고의 의결을 통해서 제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제가 당원 당규를 확인했는데 그러면 지금 김관영 지사가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어필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바꾸기는 어렵다 이거죠. 장 의원이 보셨을 때도 지금 이 민주당에서 또다시 불거진 이 김관영 지사부터 시작된 돈봉투 살포 의혹 과연 선거판을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나요? 액수도 좀 작은 것 같고 네. 또 전북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에서 공천을 하는 분이 당선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건 별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김관영 지사는 변호인이기도 하고 선거를 몇 번 치러본 분인데 저렇게 그냥 쉽게 2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눠준 거를 보면 약간 좀 그때 긴장감을 낮추지 않았냐 그런 생각도 들고 저게요 지금 전북 선관이라든지 경찰청에서 지금 조사 들어갔잖아요. 그랬죠. 저게 그냥 돈만 준 것뿐만이 아니라 저 음식값은 누가 냈냐 저것도 아마 조사 들어가야 될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더 커지는군요. n분의 1로 저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거 냈다 그러면 저것도 문제고 저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 그 사람도 20배인가 아마 물어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저게 상시 기부행위 금지 향응 제공 금지인데 저런 식으로 했다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뭐 여야를 넘나들어서 각종 사건 사고들 의혹들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정치를 부탁해서 두 눈 부릅뜨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준비한 하이라이트죠. 민심 점검 Q&A 타임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라이브 댓글창에 있는 질문들을 저희가 직접 골라봤는데 일단 오늘 또 우리 장 의원님이 나오셨으니 또 맞춤형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 스어라는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장 소장님, 이준석 대표랑 가까우시죠? 네. 이준석 대표 국민의힘 접수할 생각 없다고 하나요? 뭐 아직도 개혁신당 있죠. 언제까지 갈 것 같다고 보시나요? 이런 질문을 남겼습니다. 2028년도 총선 때까지는 그 당을 계속 유지시킬 것 같고 28년 총선까지는 그 직전에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든지 아니면 접수하든지 그런 움직임이 보일 것 같아요. 2028년도에 독자적으로 총선 치르는 것은 2030년 대선을 앞두고도 약간 좀 힘들고 버겁고 정치적으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차 목표는 2028년 국민의힘 접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28년에 국민의힘을 접수해서 공천을 한다. 그런 시나리오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2030년에 대선 가는데 큰 이제 디딤돌들을 많이 맞이하는데 그의 전제 조건이 있죠. 뭐냐면 이준석 대표가 차기 지도자로서 정말 인지도 지지도가 확 높아져가지고 1등 나오고 개혁신당 지지율도 막 올라가가지고 자 보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준석으로 가야 된다. 이러한 분위기 여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해내야 될 몫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물론 장 의원께 들어온 질문이긴 하지만 또 우리 또 보수 진영에서 또 활동하고 계시는 정 의원께도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정 의원님 보실 때도 이준석 대표의 28년
국민의힘 접수 시나리오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어렵죠. 한마디로 어렵다. 어려운데 국민의힘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 그 문호는 열렸다고 봐요. 들어올 수는 있지만 들어올 수는 있지만 접수가 어렵다. 당권을 잡고 뭐 2030년 대권에 나갈 수 있는 기반까지 가질 수 있겠냐? 전 어렵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뭐 장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국민의힘, 또 2028년, 2030년 선거를 준비하는 국민의힘으로서는 과거의 길이 잘못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 그 노선을 확실히 했던 사람들 간의 경쟁이 본격화될 겁니다. 그러면 뭐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대표, 뭐 오세훈 시장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도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될 텐데, 이분들 간에 확실한 그 서열 다툼. 세력, 서열 다툼 진짜 잘 좋은 네. 말씀인데, 누가 진짜 적자냐? 테토남이냐 알파남이냐, 이거 뭐 가끔 유튜브 그렇죠. 짤에 나오잖아요. 강아지들도 알파계 나오면은 그냥 바로 그 뒤에 따라가는. 뭐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뭐 정리가 한번 돼야지, 지금처럼 그냥 백가쟁명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정리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2028년을 앞두고는 한번 정리되겠죠. 자, 저희가 한번 다른 시청자분의 질문도 한번 골라봤습니다. 엄영경님, 하정우 수석이 뭐 출마할 수는 있지만 과연 당선이 될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 정치권에서는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도 알고 뭐 이렇게 이분이 갑자기 출마를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부산에 있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 누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건데, 장 의원님 보셨을 때는 한동훈 대표에게 달려 있어요. 한동훈 대표에게요? 한동훈 대표가 네. 정말 그 큰 경쟁력을 갖고 북구 갑에서 출마했을 때 딱 치고 올라가면은요, 한동훈 대표가 되겠지만, 네. 예를 들면 네. 현재 활동하고 있는 박민식 전 의원, 그렇죠. 한동훈 대표 보수 쪽 분들이잖아요. 표 갈라 먹으면 그냥 고만고만하게 그렇죠. 20에서 25%씩 서로 그냥 얌전하게 나눠 먹으면은 하정우 수석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대통령의 참모 측근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불경에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일 호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장 선거가 전재수 의원에게 상당히 유리한 쪽으로 가면 분위기 또 글로 갈 수 있거든요. 같이 패키지로. 이쪽은 분열돼 있고 이쪽은 평가가 좋아요. 그러면은 인지도가 좀 낮더라도 구도 따라서, 전재수 후보에 따라서 분위기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에게 달려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과연 부산 북갑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광화문 비데이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의 한줄평, 아까 정 의원님께서 예고까지 하셨는데 오. 누구를 위한 어떤 한 줄 평인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또 주호영 의원 모두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보수 진영에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신세계에 보면 마지막 장면인데, 장청이, 그러니까 황정민 그렇죠. 씨죠. 이정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가 다시 살아나면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카지노에서도 최민식이 그 상구라고 깡패에게 네. 탁 멱살 잡으면서 너 나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구시장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 후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 분이 빨리 정치력을 복원해서 뭐 단일 후보를 만들든 대구시장 필승의 카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굉장히 뼈아픈 한 줄 평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 의원님. 전 누구를 위한? 장동혁 대표에게 하겠습니다. 역시나 장동혁 대표에게.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유튜브 개설했다고 하죠. 네. 장 대표 어디가? 집에 가세요 그냥. 보수파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해서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하고 그만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채널 개설하고 많은 분들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